자, 내용이 뭐죠? 제목이 뭐죠? 공식, 정의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런데 뭘 이용해서? 학습지에 나와 있죠? 뭘 이용해서? 단위를 이용해서. 뭘 하지 말고? 바로 암기를 하지 말고 단위를 이용해서 공식과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보자 라는 파트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볼 텐데 4가지 예시를 토대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속도, 기호 V였죠. 이 속도를 예시로 한번 이 공식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볼 텐데, 자, 속도를 예시라 했으니까 하나 주어져 볼게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 5m/s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맨 첫 페이지에서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죠? 어느 쪽? 또 물리학 1에서는 방향이 뭐랑 뭐밖에 없다고요? 그쵸? 직선 운동이니까 보통, 무조건 아니고 보통 오른쪽 왼쪽 2가지 방향이에요. 직선 운동이니까. 그럼 한번 5m/s인데 오른쪽 방향이다. 그래서 5라고 써볼게요. 오른쪽으로 5m/s의 속도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볼까? 쭉 봐볼게요. 1번 해석.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부모님 차 타고 자동차 차 타고 갔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계기판을 봅니다. 클러스터라고도 하죠. 그럼 거기 뭐 시속 60km, 60km/h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1시간 동안 얼마를 간다? 60km를 간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니야? 5m/s면 뭐겠어? 얼마 동안? 네, 1초 동안 얼마를 간다고? 5m를 간다고. 근데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초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5m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5m/s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1초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요 슬래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슬래시. 저게 도대체 뭘까요? 아, 실수로 이 괄호를 제가 미리 채워놔 버렸네요. 학습지에는 빈칸인데 이 슬래시의 의미는 사칙 연상 중 나눗셈과 같습니다. 나눗셈이라고 봐도 돼요. 나눗셈과 같다. 뭐라고 읽느냐? 퍼라고 읽습니다. 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5m/s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슬래시 퍼의 의미를 왜 얘기하는가? 자, 한번 예시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4퍼3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퍼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나누기랑 같다 했죠? 4퍼3은 4 나누기 3과 완전히 똑같겠죠? 그럼 이거를 또 분수꼴로 바꿔볼까요? 4 나누기 3은 3분의 4. 요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퍼는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두길 바래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속도의 정의. 속도의 정의는 여러분들의 해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볼 거예요. 자, 해석했던 거 5m/s 오른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얼마 동안? 1초 동안.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 볼게요. 1초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초, 세컨드죠. 초는 뭐의 단위라 했어요? 그쵸, 시간의 단위였죠?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몇 초라고? 1초라고. 이 1초 단위 시간이라 해볼게요. 이러한 1초를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1초, 1kg 이러한 것들을 단위 시간, 단위 질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단위 시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야, 오른쪽 방향.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했어. 뭐야? 이동했으니까 변화가 있죠? 뭐가 변한 거야? 위치가 변했죠?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이건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변위. 아직 생소할 테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도 써줄게요. 이거를 변위, 위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다시 때려놔봐. 1초 동안이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이 1번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가? 1초의 단위 시간을 넣어보면 1초 동안이 단위 시간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이게 변위로 표현한다 했죠? 단위 시간 동안 변위가 됩니다. 변위는 아까 말했듯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이에요. 네. 벌써 정의는 끝났네요.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가 된다. 암기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딱 어떻게 읽어? 어떻게 해석해? 여러분 경험해서 1초 동안 오른쪽 5m 이동한다. 1초가 뭔데? 초는 시간이지. 1초니까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5m 이동했다. 위치가 변했네. 위치 변화량이라고. 단위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다. 여기서 또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5m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5m 이동했다는 것까지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변화했잖아. 단순 5m가 아니라 단위 시간당 위치가 아니라 5m 이동한, 즉 변화까지 신경을 써야죠. 위치가 변화한 거.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도. 저 단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봤으니 이번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속도. 흔히 뭐 중학교 수학 시간에는 거속시 많이 할 텐데 한번 그런 거속시를 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자, 5m/s 오른쪽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퍼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럼 세크분의 5m 오른쪽 방향이 되죠? 그런데 이 세크 앞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숫자 뭐가 숨어 있어? 단위만 있잖아. 뭐가 숨어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 해석한 거 한번 가보세요. 뭐예요? 1초 동안, 즉 여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 1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5m/s는 세크분의 5m인데 이게 뭐가 된다? 1세크분의 5m 오른쪽 방향.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5m/s 맨 오른쪽 와보면 5m/s 오른쪽은 5m, 여기 1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5m/1s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수권 한번 볼게요. 1세크분의 오른쪽 5m. 자, 이 중에 분자 한번 떼볼게요. 5m 오른쪽 방향. 요걸 한번 떼서 여기다가 가져와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뭔데? 오른쪽으로 5m.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5m를 생각할 게 아니라 5m 이동한다까지 생각하라고. 오른쪽으로 5m?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오른쪽으로 5m 이동했다까지 해봐. 변화했다. 뭐야? 변이죠. 쉽게 풀었으면 위치 변화량. 자, 분자는 변위를 말하는 거였어.
그럼 분모, 남은 분모 1세크. 1세크는 뭘 의미할까? 위에 뭐라 했어? 1초 동안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이에요. 1초. 걸린 시간. 뭐 단위 시간, 걸린 시간. 그래서 1세크분의 오른쪽 5m를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1세크 분모 뭐였어? 걸린 시간이라며? 아이고야. 제가 키가 커가지고 쓰기 어렵네. 수그려 해야 돼서. 자, 걸린 시간분의 위에 오른쪽 5m는 뭐예요? 변위라고, 변위. 위치 변화량이라고. 끝! 속도의 공식입니다. 거속시, 거속시가 아니라 속도는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된다? 변위가 된다. 이게 공식이라고. 거속시, 거속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어디에서 출발한 거야? 처음부터 가볼게. 속도라는 이 단위 미터 퍼 세크에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석을 해봤고, 이 퍼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었어요.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이 상태로 정의를 해볼게. 이 1초가 단위 시간이 되고, 왜? 초는 시간의 단위지. 그쵸? 그래서 1초는 시간을 의미해. 근데 1초잖아. 1. 단위,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아까 1cm도 얘기했지. 1초니까 단위 시간으로 바꾸고, 오른쪽 방향 5m 이동한다. 변위가 되지. 단위 시간 동안 변위. 그래서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변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 5m per sec를 1세크분의 5m로 바꿔. 그 다음에 5m 오른쪽은 변위가 되고 1세크는 걸린 시간, 뭐 단위 시간이 될 테니까 공식은 뭐야? 걸린 시간분의 변위.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암기 계속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 걸린 시간분의 변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게 아니라 요 과정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물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도는 그냥 걸린 시간분의 변이다라는 게 자동으로 생각날 거야. 뭐 그러면은 좋은 거지.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다만 처음 공부할 때 요런 과정으로 조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요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요 과정대로 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퍼의 의미, 그리고 퍼 뒤에 숫자 1, 숫자 1이 숨어 있다 라는 것. 그렇게 이 단위를 통해서 정의와 공식을 유도한 것까지 우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였어요. 속도를 예시로 한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그냥 어떤 물리량 하나만 딱 주어졌어. 숫자와 단위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왜 제시한 거예요? 선생님도 뭔지 모른다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분명 기억이 안 나는 물리량, 생소한 물리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을지를 말해주고자 일부러 그냥 좀 생소한, 저도 좀 생소한 그런 물리량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 방금 전 속도에서 했었던 그 루틴 그대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m per 도시, 섭씨온도 도시죠. 2m가 아니라 2cm, 2cm per 도시. 일단 2cm per 도시인데 per 뒤에 뭐가 숨어 있다고? 1이 숨어 있다고. 1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2cm per 1도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아까 속도의 정의에서 봤던 것처럼 해석을 일단 어떻게 할까? 아까 어떻게 했어? 5m/s를 여기 1이 숨어있다고 하고 단위 시간당 변위였지? 이것처럼 해석을 얘는 뭘로 할까? 1도시당 2cm. 끝이야? 야, 아까 이거 봐봐. 1초 단위 시간당 5m였어? 5m 변화였지. 이동한다였지. 얘도 2cm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뭔가 2cm의 변화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여기서 5m 변화였잖아. 얘도 2cm 뭔가 변한다. 일단 해석을 1도시당 2cm 변한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보자고. 와요? 감이? 감이 오긴 오나요? 자, 퍼가 있잖아. 1도씨를 여기다 넣고 2cm 이렇게 된다. 아까 요거 예시 그대로 한 거야. 좀 감이 오나요? 자, 그럼 해석을 1도씨당 2cm 변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거냐? 1도씨를 뭐로 표현할까? 아까 이거 도씨는 뭐의 단위예요? 온도의 단위죠. 근데 얼마야? 몇 도? 1도씨. 그럼 뭐라고? 단위 온도라고. 단위 온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럼 요 밑줄은 2cm 변한다. 아까 5m 이동한다를 변위로 했던 것처럼 2cm 변한다. 이거를 2cm 뭐예요? 길이죠. 2cm 변한다. 길이의 변화량으로 표현해 볼게요. 길이 변화량. 그럼 요 2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를 다시 역으로 집어넣어봐. 2번 해석을 1도씨당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단위 온도당. 어떻게 됩니까? 2cm 변한다. 이거 뭘로? 길이 변화량 표현한다고. 그럼 길이 변화량이 된다고. 단위 온도당 길이 변화량. 그래서 사실 저 2cm/도씨는 약간 이런 데 쓰여요. 뭐 철사를 1도 가열할 때마다 2cm가 늘어난다. 뭐 요런 거 쓸 때 쓰는 개념이에요. 단위 온도당 1도당 2cm 길이가 변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처음 보는 단위 개념인 물리량인데도 여기까지 이 루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정확히 100% 뭐다라고는 말 못해도 대략적으로 뭔가 단위 온도당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관련된 물리량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고. 아셨나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3번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거 싹 지우고. 자, 3번은 뭐예요? 가속도죠. 자, 사실 첫 번째 속도만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가속도거든요. 이 물리학에서. 자, 가속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가속도의 크기로 한번 세 번째 예시 5m/s 제곱이라는 걸 줬다고 해볼게요. 아, 선생님 5m/s도 짜증났는데 5m/s 제곱은 또 뭐예요? 왜 s의 제곱, 초의 제곱이죠?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조금 단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으니 한번 분석 단계를 거쳐 볼게요. 자, m/s 제곱은 아까 퍼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세크 제곱분의 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 단위끼리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세크분의 미터 곱하기 세크분의 1 맞잖아. 세크 제곱은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건 또 어떻게 나눠져? 세크분의 미터 나누기 세크로 할 수 있지. 왜? 곱하기 세크분의 1은 나누기 세크랑 같으니까.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미터 퍼 세크를 다시 퍼 세크 해준 거. 지금 무슨 얘기야? 요게 미터 퍼 세크잖아. 그리고 요 나눗셈이 뭐야? 퍼잖아. 그래서 미터 퍼 세크 나눗셈이 있으니까 퍼, 그리고 여기 다시 맨 끝에 있는 세크,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일부러 이 빨간색 요거를 크게 쓴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5m per 세크 제곱은 5m per 세크 퍼 크게 퍼 세크가 된다. 그런데 이 퍼 뒤에 뭐가 숨어져 있다고? 1이 숨겨져 있다고. 1. 그럼 이거는 5m per 세크 퍼 1세크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로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빨간 퍼를 기준으로 해봐. 뭐 당 1초당 뭐야? 5m per 세크. 끝? 끝이야? 잠깐만, 종이 쳤네요.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저놈이 눈치 없게 쳐버리네. 끝이야? 5m per 세크 끝? 아까 5m 2cm 아까 전에 첫 번째 예시 속도에서 5m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에서 2cm 그렇게 하면 썼어? 아니지. 변한다고. 5m per 세크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변한다. 변한다까지 5m per 세크만 하지 말고 변한다. 변화까지 생각을 하라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미터 per 세크가 뭐의 단위였어? 속도의 단위였죠? 그럼 얘는 뭐야? 1초 동안 뭐가? 속도가 얼만큼 5m per 세크만큼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볼게. 여기 밑줄 쳐져 있죠? 끌고 와. 여길로 끌어와. 얘도 여길로 끌고 와. 한번 하나씩 보자고. 정의 1초당 1초 뭐였어? 초는 뭐의 단위였어? 어떤 물리량? 시간. 근데 몇 초라고? 1초라고. 그럼 뭐예요? 그쵸, 단위 시간. 1번, 2번 예시와 그대로 같은 루틴으로 3번 예시 가속도 보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 그리고 속도가 5m per 세크만큼 변한다. 이건 뭐야?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그럼 요거를 다시 적용해. 위 해석했다가. 그럼 2번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1초당이 아니라 미안해요.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자, 다시 요거 그대로 다시 위에 적용해. 빨간 거 단위 시간 속도 변화량을. 그럼 이 2번 해석이 어떻게 돼? 1초당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자, 5m per 세크 변한다.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이게 곧 정의야. 그래서 따라서 가속도는 뭐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아셨나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무조건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막 외울 게 아니라 요 단위만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유추하는 단계를 꼭 해보시라고. 아셨어요? 자, 이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가속도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5m per 세크 제곱 주어진 거, 이거는 퍼니까 분수꼴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됐어? 5m/s 제곱은 5m/s per 1s니까 이 per를 큰 per를 분수꼴로 바꿔서 1s분의 5m/s. 그럼 위에 분자 이 5m/s는 뭘까? 속도? 속도는 맞지. 5m/s가 보면. 근데 아까 맨 처음 속도 1번 예시 속도에서 그냥 5m라고 했을 때 그냥 위치라고 했어? 거리라고 했어? 어떻게 된다고? 5m 이동한다고 했지? 얘도 5m/s 그냥 속도야? 5m/s만큼 변한다. 변화에 초점 두라고. 5m/s 뭐가? 뭐를 의미한다?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아셨어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아까 1번 속도 예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자는 됐고 분모 1세크는 뭡니까? 분모 1세크 뭐예요? 바로 단위 시간. 걸린 시간이죠. 1초 동안 속도가 5m/s만큼 변한다잖아. 1초 동안 걸린 시간이라고. 1세크는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세크분의 5m/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세크는 걸린 시간, 분모 걸린 시간분의 분자 5m/s 속도 변화를 의미로 했죠? 속도 변화량. 아유.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의 공식은 다시 반복해서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좀 감이 오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루틴으로 이 단위를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정의와 공식을 유도하는지 유추하는지 슬슬 감이 오나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비열이라고 하는 예시를 한번 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잘 들리나? 네, 마이크 작동하네요. 아까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꺼놓고 찍어가지고 강의를 홀라당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해보는데 잘 나오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시 볼게요. 네 번째 예시 비열. 정말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단위도 3개나 조합이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5 줄, 아까 J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온도 도씨. 전혀 다른 3가지나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 3가지 예시들 루틴처럼 그대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인데 첫 번째 일단 5줄 퍼 킬로그램 도씨.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에 써놨죠. 요거는 퍼 뒤에 얘네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괄호 쳐놨죠.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여기로 와볼게요. 줄 퍼 킬로그램 도씨 하면 이 퍼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 했어요? 그쵸? 바로 1 숫자 1이 숨겨져 있다 했어요. 그러니 5줄 퍼 1kg 1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아까 그 위에 그대로. 자, 퍼 뒤에 뭐가 있죠? 1kg 질량이죠. 그럼 뭐의 해석? 1kg.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퍼 뒤에 1도씨 있죠? 1도씨 당 뭐가 된다? 분모 5줄. 근데 5줄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속도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그리고 세 번째 가속도 다 뭔가 변화량이었죠. 얘도 뭔가 5줄 변화량인데 비열이라는 개념에서는 약간 변화량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 필요량으로 보는 게 좋아요. 5줄이 필요하다.
요런 세세한 개념까지는 당연히 이 뭐 단위 학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열이라는 걸 접해봐야 알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세세한 거 외에 요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공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건 비열을 처음 보는 사람도 아까의 루틴대로라면 대략 요런 식으로 짤 수 있잖아, 해석을.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5줄이 필요하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냐? 1kg 1도씨당 5줄이 필요하다. 조금 풀어서 보면 물질 1kg을 얼마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뭐가? 5줄. 아까 줄이 뭐의 단위라고 했어요? 어떤 물리량의 단위야? 맨 앞 페이지 가봐. 맨 앞 페이지. 에너지죠? 에너지. 다른 말로 열량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열량. 얼마? 5줄 필요하다라는 게 비열의 해석이에요. 자, 위에 식으로부터 대략 요런 뭐 1kg, 1도씨당 뭔가 5줄이 뭔가 하겠구나. 요런 것까지 오는 거에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오기, 이 해석을 토대로 여기 밑줄을 쳐놨죠. 1kg 1도씨당. 자, 볼게요. 1kg. 킬로그램은 어떤 물리량의 단위예요? 질량이죠. 근데 몇 킬로그램? 1kg. 그러니 얘는 질량은 질량인데, 그쵸? 단위 질량이 됩니다. 1도씨는 도씨 뭐의 어떤 물리량의 단위예요? 온도. 근데 1도씨니까 단위 온도. 단위 온도로 표현. 1kg은 단위 질량으로 표현. 그럼 마지막 밑줄, 여기 밑줄 그어져 있죠. 5줄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필요하다. 잠시만요. 그냥 할게요. NG인데 그냥 할게요. 자, 뭐다? 말이 끊겼네. 5줄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뭐? 5줄. 줄이 뭐해? 단위라 있어. 어떤 물리량에? 에너지. 다른 말로 열량. 즉 필요한 에너지. 열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2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딱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 해석. 2번 해석 다시 해보면 1kg 대신에, 그쵸?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단위 질량 콤마 뭐가 돼? 1도씨 단위 온도 당 얼마? 뭐? 필요한 에너지다. 열량이라고도 한다 했죠. 즉, 이 정의가 저 위에 단위서부터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뭔가 5줄 에너지겠지. 근데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아까 앞에 위에 세 가지 예시에서도 단순히 그 물리량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 물리량의 변화. 여기서는 필요한 물리량 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단위 질량, 단위 온도당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비열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열은 반복해서 써주면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필요한 에너지 또는 필요한 열량, 이게 바로 비열의 정의가 된다. 이 단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쌤 키가 작아서 높은 데 있는 게 잘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시작했죠. 자, 이렇게 정의를 유추했어요.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식 유도해 볼게요. 5줄 per kg
도씨.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뒤에 뭐가 숨어 있다? 퍼 뒤에는 1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1kg 1도씨가 되죠. 근데 퍼는 뭐예요? 사칙연산에 뭐와 같다고 했어? 나눗셈이라 했죠. 그럼 이걸 다시 분수꼴로 하면 1kg 1도씨 분의 5줄이 된다. 자, 그럼 맨 위에 있는 5줄 뭐를 의미하냐? 라는 거예요. 뭐를 의미해요? 에너지. 열량을 의미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필요한 에너지로 보는 게 정확해요. 아까 속도, 가속도에서도 5m를 단순히 그냥 뭐 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치 변화량으로 봤고 5m/s도 아까 가속도에서 5m/s도 단순히 속도로 본 게 아니라 속도 변화량. 그러니 얘도 약간 그냥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뭐 필요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분자는 됐고 분모에 있는 1kg 뭐예요? 질량이죠. 1도씨는 뭘 의미해요?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1도씨 올리는데 온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분모에 있어도 변화량을 의미할 수가 있나요? 그쵸.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는 법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풀이하면 유용하다, 유추할 수 있다라는 루틴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뭔가 무조건 100% 딱딱 대입해도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분자를 아까는 위치 변화량, 2cm 길이 변화량, 속도 변화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에너지로 봤잖아.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본 게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 여기 분모에 들어간 것도 이 뜻 자체가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니까 온도 변화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이거를 배워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비열이란 개념을. 하지만 비열이란 개념을 공부 안 했어도 이 단위로 대략적으로 뭔가 질량, 온도분의 에너지 형태를 띈다라는 건 유추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는 그 유추 방법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완벽히 이해하는 개념은 직접 같이 공부를 해야 알겠죠. 네, 자 계속해 볼게요. 온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1kg 1도씨분의 5줄은 뭐가 된다? 질량 곱하기 뭐가 돼? 온도 변화량 위에 뭐야? 에너지. 정확히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비열에 대한 공식은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거를 똑같이 써주면 된다. 좀 기니까 그대로 쓸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라 쓰기가 좀 어렵네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대략 루틴이 이해가 되나요? 해석부터 시작해서 정의, 공식의 유도까지 이 단위에서 시작해서 퍼의 의미 이런 것들, 단위가 가리키는 물량이 뭔가, 퍼의 의미, 나눗셈이니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 또 퍼 뒤에 있는 단위들에는 1이 생략되어 있다, 숨어 있다. 1을 써도 된다. 이러한 걸 토대로 공식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자,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오늘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